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고혈압에 대한 첫 번째 Q&A 시간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헷갈려했던 궁금증들을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혈압 관리를 막상 실천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 무릎이 아픈 걸 어떡하나요? 홈쇼핑에서 혈압에 좋다는 영양제가 나오던데 저거 먹으면 약 끊어도 되나요? 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 질문을 주셨어요.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 오늘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질문, 그리고 실천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허리가 아픈데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운동이 만병통치약인 건 알겠는데 당장 내 무릎, 내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속상하죠. 남들은 다 좋다는 등산이나 걷기를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하고 운동을 못해서 혈압이 더 나빠질까봐 불안하기도 하실 거예요. 나는 틀렸어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프지 않고 할 수 있는 나만의 맞춤 운동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관절이 안 좋은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물속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기 아쿠아로빅 말이죠. 물의 부력이라는 마법 같은 힘이 우리 체중의 부담을 90%까지 줄여줘서 관절에는 거의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운동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다들 아시죠? 마치 우주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물의 저항 때문에 땅 위에서 걷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도 훨씬 크고 근력도 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근처에 수영장이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렵다면 두 번째 대안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안장 높이를 내 다리를 쭉 폈을 때 발 뒤꿈치가 페달에 겨우 닿을 정도로만 맞추면 무릎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고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하거든요. 튼튼한 허벅지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댐과 같습니다. TV 보면서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마저도 힘들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무릎을 쭉 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련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팔을 힘차게 돌리거나 앉은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작을 추가하면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나는 운동 못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움직임부터 딱 5분만이라도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코엔자임 Q10, 오메가-3 같은 영양제, 정말 효과 있나요? 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건강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죠. 특히 홈쇼핑에서는 혈압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판매합니다. 코엔자임 Q10을 먹었더니 힘이 난다. 오메가3를 먹으니 피가 맑아지는 것 같다는 후기도 많고요. 그래서 약을 끊고 저 영양제를 먹어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볼까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은 집의 튼튼한 기초 공사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강력한 기둥이고요. 그럼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집을 예쁘게 꾸미는 벽지나 페인트 같은 겁니다. 벽지가 예쁘면 좋겠지만 기둥이 썩고 기초가 부실한데 벽지만 바른다고 집이 안전해질까요? 절대 아니죠.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들이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는 이름 그대로 우리 식사에 부족한 영양을 보조해주는 식품일 뿐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은 화학 성분이라 독하고 영양제는 천연 성분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정밀 유도 미사일과 같지만 영양제는 그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먹는 다른 약과 충돌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기초공사와 기둥이 튼튼하다는 전제하에 약간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제가 다르니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알아볼 질문은 약을 먹으니 가끔 혈압이 너무 낮은데 괜찮은 건가요? 입니다. 이것도 약을 드시기 시작한 분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혈압이 높아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낮아서 걱정이라는 댓글도 봤습니다. 높은 숫자만 보다가 1만 60 같은 낮은 숫자를 보면 덜컥 겁이 나실 수 있죠. 약 효과가 잘 나타나서 혈압이 정상 범위 1만 2080보다 조금 낮은 1만 1070, 1만 60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지럽지도 않고 기운이 없지도 않다면 오히려 혈압이 아주 잘 조절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혈압이 살짝 낮은 것이 장기적으로는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덜어줘서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계속 과열시키는 것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오래 쓰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만약 혈압이 낮아지면서 어지럼증, 무기력증,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증상성 저혈압일 수 있고 이 증상은 우리 뇌와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낙상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누웠다가 침대에 걸터 앉아 10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내 몸의 변화와 그때의 혈압 수치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다음 병원 방문 시에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약의 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저혈압은 괜찮지만 증상이 있는 저혈압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Q&A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에겐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죠. 그런데 혹시 3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받고 정작 궁금했던 건 하나도 못 물어보고 나오신 적 없으신가요? 진료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왜 그렇게 머리가 하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100% 활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진료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함께 찾아가는 현명한 환자가 되는 법.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